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방인혁입니다. 자, 물리학원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은 전자기파 간단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A를 보시면 음악방송이 나오는 전자기기, 자, 이게 라디오가 되겠죠. 근데 라디오라고 얘기해주면 라디오파라는 게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고, 자, 그래서 A는 안테나에서 수신되는 전자기파, 원래는 두 가지입니다. 안테나에서 수신되는 거는 라디오파하고 마이크로파인데 여기에서는 라디오파를만 얘기했기 때문에 A는 라디오파다.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를 보겠습니다. LED 전등에서 방출되어서 주위를 밝힌다 돼 있는데, 자, 우리 눈에 밝게 보이려면 가시광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B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비접촉식 온도계, 자, 온도 측정할 때 이용되는 전자기파 적외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 B, C 구별이 됐고, 기억을 보겠습니다. 자, A는 라디오파다 정답이고, 두 번째 파장을 물어보고 있죠. 자, B하고 X선의 파장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파장이 제일 짧은 전자기파가 감마선과 X선입니다. 가시광선의 파장은 X선보다 길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근데 B가 더 짧다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거죠. 세 번째, 진동수를 비교합니다. 자, C하고 A의 진동수를 비교하는데, 자, 라디오파하고 마이크로파가 진동수가 가장 작고 파장이 가장 긴 전자기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외선의 진동수는 라디오파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디귿 맞고 정답 3번입니다. 자, 2번 핵에너지 문제 보겠습니다. 핵반응 1과 2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일단 핵반응 1과 2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1번은 우라늄이 나옵니다. 자, 우라늄 나오면 당연히 핵분열이 되겠죠.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쪽은 핵분열 반응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자핵들이 결합해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뀐다. 핵융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핵분열과 핵융합 두 개를 구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 A부터 보시면 1번은 핵분열 반응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학생 B번 보겠습니다. 2번은 핵반응 과정에서 증가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돼 있는데, 자, 에너지가 방출되려면 질량은 감소해야 되겠죠. 증가가 아니라 감소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B는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를 보면 핵융합 반응이죠. 핵융합 반응은 태양처럼 높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유가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원자핵과 원자핵이 일단은 부딪혀야 되는 거죠. 두 개가 부딪히기 위해서는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작용하는 강한 전기력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매우 빨라야 된다는 거죠. 매우 빠른 속력이 있어야지만 플러스끼리 부딪힐 수 있고 핵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C의 설명은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은 학생은 A하고 C 골라주면 되겠고, 정답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고 돼 있고, 우리는 그래프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0에서 5초 동안 물체의 이동거리죠. 자, 0에서 5초 동안 물체의 이동거리인데, 만약에 변이를 물어봤다면 처음 위치 0, 마지막 위치 6, 그래서 변이는 6만큼 변했다, 플러스 6이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문제는 이동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경로를 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처음에 보면 0에서 4까지 증가합니다. 자, 직선으로 나타내면 0에서 4까지 증가했고, 두 번째는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까지 8m만큼 내려오는 거죠. 8m만큼 거꾸로 움직이고, 다시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6까지 10m를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m를 이동한 게 경로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변이를 물어보면 6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이동거리는 4 플러스 8 플러스 10, 그래서 22m가 전체 이동거리다 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기억은 잘못된 거죠. 두 번째, 1에서 5초 동안 운동 방향은 몇 번 바뀌었느냐 물어보고 있죠. 자, 1에서 5초까지입니다. 자, 그럼 운동 방향은 이 그림으로도 표현되어 있지만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꺾이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이때 운동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번 바뀌고,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플러스로 바뀌는 시점이 이 시점이 되겠죠. 이때와 이때 운동 방향 두 번 바뀌었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니은은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3에서 5초 동안 평균 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평균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이동거리가 아니라 이번엔 속도이기 때문에 변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3초에서 5초라 했기 때문에 3초일 때 이 위치, 5초일 때 이 위치가 되겠죠. 자, 시간으로 보면 2초가 지났고, 변이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까지 총 8m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속도의 크기는 4m/s다라는 게 정답이 됩니다. 디귿은 맞는 설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 맞고 정답 4번입니다.
자, 4번 힘의 평형 문제 보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저울의 눈금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물체 A의 무게를 우리가 스몰 a로 정의하고 사람의 무게를 스몰 b로 정의한다면 첫 번째 경우에는 사람과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물체의 무게, A의 무게와 사람의 무게를 합하면 600이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림이 되겠고,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A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만큼 정지 상태가 되려면 이 장력이 A의 무게와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건 A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무게는 그대로 B가 되지만 이 실이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 이 장력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B만큼 원래는 사람이 자기의 무게로 저울을 눌러야 되는데 A가 위로 당겨주고 있는 거죠. 자기의 무게만큼 당겨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저울을 누르는 힘은 자기의 무게에서 A의 무게를 뺀 만큼이고 그게 400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A와 사람의 무게로 두 가지 식을 얻었고 우리는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좌변끼리 더하면 2B, 우변끼리 더하면 1000. 그래서 B는 500이 나오고, 자, 사람의 무게는 500N이다 라는 거고 물체 A의 무게는 그러면 100N이다 라는 것을 이 두 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구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무게, 자, 이쪽이 되겠죠. 사람의 무게는 500N이다 정답이고, 두 번째 가에서 저울이 A를 떠받치는 이 힘의 크기는 얼마냐? A의 무게를 물어보는 거죠. 자, A의 무게는 100N입니다. 자, 그래 저울이 물체 A를 떠받치려면 100N이다. 정답이죠. 세 번째, 나에서 사람이 저울을 누른 힘의 크기는 400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무게는 500이죠. A의 무게만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디귿은 같다는 설명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고 정답 3번입니다. 자, 5번 물질의 자성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실험을 보시면 A, B, C 강상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겠죠. 자, A, B, C를 일단은 N극을 가까이 가져갑니다. 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A, B, C가 받는 힘을 나타낸 건데, 자, 이걸 해석해보면 A를 이렇게 놔두면 N극적으로 강하게 끌려간다는 얘기죠. 강한 힘의 인력을 받았다. 여기는 약한 인력, 여기는 약한 척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A, B, C는 바로 종류를 알 수가 있겠죠. 강한 인력, 강자성체, 약한 인력, 상자성체. 여기는 약한 척력이 되겠죠. 척력이 나오는 것은 반자성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B, C 강상반 바로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화를 다 없앤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S극으로 바꿉니다. 자, S극을 바꾼 다음에 다시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본 건데, 자, 강자성체는 그러면 다시 이쪽에 N극을 만들어서 강한 인력이 나타나겠죠. 위하고 똑같은 게 나옵니다. 상자성체도 마찬가지고 반자성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N극이든 S극이든 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상반은 항상 강한 인력, 약한 인력, 그 다음에 척력이 나타난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그림은 위의 그림하고 동일한 거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 2번입니다. 자, 6번 운동량 보존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나오는 평가 문제들이 그림의 질량을 표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발문의 그림, 질량이 나오면 그림에 옮겨 놓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질량부터 표시하면 A, B, C 각각 1kg, 1kg, 그 다음에 3kg이 돼 있죠. 3kg이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충돌 전후 속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림 충돌 전 2m/s 정지고 충돌 후에 -1, 그 다음에 V1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충돌 전, 그 다음에 충돌 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운동량 보존만 세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속도 변화량을 바로 이용하면 우리는 델타 P가 서로 같다는 식으로 먼저 나타내 보면 A는 질량이 1kg인데 속도가 3만큼 변합니다. 자, A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C는 질량이 3kg이고 속도가 0에서 V1으로 V1만큼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V1이 1m/s다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합쳐지는 경우죠. 합쳐지면 질량이 4kg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량 보존 바로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 2, 충돌 후에는 4 곱하기 V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V2가 0.5m/s다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V1은 V2의 2배다라는 걸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 4번입니다. 7번 스펙트럼 문제 보겠습니다.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에너지 준위가 나와 있고 기억과 니은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기억은 n이 3일 때 에너지 준위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3에 해당하는 전위 과정이 나와 있죠. 5번에서 3번으로 전위가 될 때 0.97만큼 광자 에너지가 방출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번과 3번의 이 에너지 차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0.54와 마이너스 어떤 값, 그 값의 차이가 0.97이 나오면 됩니다. 자,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5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둘의 차이는 0.97이다라는 게 설명이 될 거고, 그래서 기억은 마이너스 1.51, 기억은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4번에서 몇 번으로 가야 2.55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느냐를 물어보고 있죠. 자, 4번에서 3번으로 간다면 이거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4번에서 2번으로 가게 되면 정확하게 이 차이가 2.5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2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지어주면 됩니다. 니은도 맞는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방출되는 빛의 파장 B하고 C를 비교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에너지를 비교하면 B가 C보다 더 큽니다. 자, 근데 에너지는 파장하고 반비례하는 거죠. 람다분의 HC라서 에너지가 크다면 파장은 작아야 됩니다. 파장을 비교하면 B가 작고 C가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디귿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디귿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맞고 정답 3번입니다. 8번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레가 오른쪽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다가 물체 A 그리고 B하고 충돌합니다. 그 이후에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동안 속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시간에 따라 나타냈죠. 자, A하고 충돌하기 전 플러스 V0, 충돌한 후 마이너스 V0, 즉 반대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나가는데 A와 충돌했을 때는 시간이 짧게 걸리고 B하고 충돌하는 동안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 정도 차이만 일단 그래프에서 보시면 되겠고 기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T1, T2 동안 운동량 변화량 크기죠. 자,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결국에 속도의 변화량 크기를 구해주면 됩니다. T1에서 T2 동안 A와 충돌한 경우는 속도가 많이 변하고 B하고 충돌한 경우는 조금 변하죠. 속도가 많이 변하고 조금 변했기 때문에 A와 충돌했을 때가 B와 충돌할 때보다 더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기억은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두 번째, T2에서 T3. 자, T2에서 T3입니다. T2에서 T3 동안 수레가 받은 충격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충격량도 마찬가지로 충격량의 크기도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를 구해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속도 변화량 크기를 비교해주면 됩니다. 자, A하고 충돌한 경우는 T2에서 T3까지 V0만큼 변하고 B하고 충돌한 경우는 V0보다 작은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더 큽니다. A와 충돌한 경우는 속도가 많이 변하고 B와 충돌한 경우는 조금 변하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고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죠. 자,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량 변화량을 보면 충돌하는 동안 A는 EV0만큼 변하고 B도 EV0만큼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A하고 B가 같은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돌하는 동안 똑같이 변했다. 그런데 시간을 보면 A는 짧고 B는 깁니다. A는 짧은 시간 동안 충돌하고 B는 긴 시간 동안 충돌했기 때문에 시간을 비교하면 A보다 B가 더 큰 겁니다. 그렇다면 평균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이기 때문에 A는 큰 힘, B는 작은 힘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A가 더 작다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니은만 맞고 정답 2번입니다. 자, 9번 에너지띠 문제 보겠습니다. 전도띠의 전자가 원자가 띠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A하고 B는 반도체와 전원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되어 있지만 띠 간격으로 바로 구별할 수가 있겠죠. A는 띠 간격이 크고 B는 띠 간격이 작습니다. 그래서 A가 전원체가 되겠고 B가 반도체다라는 것을 금방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전도도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설명이 되겠죠. 띠 간격이 넓을수록 전기 전도도는 작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기억은 정답이고 두 번째 A죠. 자, 이 그림에서 방출되는 이 광자 에너지는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림상에 의하면 전이 전, 전이 후 둘의 에너지 차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광자가 갖는 에너지는 거의 E3와 E1의 차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E3와 E1의 차이라고 해야 되는데 E3라고 했기 때문에 D는 잘못된 거죠. 디귿 보겠습니다. B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이만큼이죠. 자, 이 빛을 왼쪽에 있는 A의 원자가 띄는 전자에 비춰줍니다. 그럼 똑같은 에너지를 흡수하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도띠까지 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 준이기 때문에 이 빛 자체는 흡수할 수가 없는 빛이죠. 이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만 맞고 정답 1번입니다. 자, 10번 파동의 표현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파동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냈죠. 위치에 따라 나타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우리는 바로 파장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장은 0에서부터 4m가 한 파장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변수 구한 거고 두 번째는 진동수는 발문에 나와 있죠. 0.75, 즉 4분의 3Hz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변수로부터 우리는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V는
F 곱하기 람다이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3m/s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속력 구했습니다. 기억, 파동의 진행 속력은 3m/s 정답이 되겠고, 자, 주기도 미리 구하자면 주기는 진동수와 역수기 때문에 3분의 4초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실선은 0초일 때 모습이고 점선은 t0일 때 모습입니다. 발문 설명을 보시면 x는 0지점, 여기가 되겠죠?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x는 0지점의 파동의 변이는 t0일 때 처음으로 플러스 2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동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왼쪽에 파동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매질의 진동을 보면 먼저 고리된 이후에 다시 마루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t0라고 얘기해 준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체 한 번 진동하는 거에 4분의 3이기 때문에 4분의 3주기가 t0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주면 t0는 4분의 3주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1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니은 t0는 1초다라는 것은 정답이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2초일 때 모습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2초일 때 모습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v를 곱해가지고 6m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2초라는 것을 주기로 환산해도 됩니다. 주기 2분의 3이 되겠죠? 주기 2분의 3. 자, 2초라는 것은 주기로 환산하면 2분의 3주기다라는 거고, 이거는 한 주기 때마다 파동은 같은 모양이 됩니다.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주기가 지났을 때 모습을 물어보는 걸로 해석해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2초일 때 x는 3m 지점, 여기가 되겠죠? 자, 이 점의 변이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지만 반주기가 지나면 파동은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3m 지점은 여기 오게 됩니다. 변이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11번 특수 상대성 이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A의 관성계에서 관찰한 B하고 C가 타는 우주선의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문 조건 보시면 A의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주선의 길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A가 측정한 이 길이는 L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볼 때는 C가 탄 우주선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축된 길이죠. 길이 수축이 발생한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발문 조건 보겠습니다. 자, B의 관성계에서 빛이 이렇게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죠. 자, 이 시간을 측정했더니, 자, B가 측정한 왕복 시간입니다. 자, 이게 라지 t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B가 볼 때는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이 같은 점이기 때문에 B가 측정한 것은 고유 시간이 됩니다. 자, 고유 시간이 라지 t였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기억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A의 관성계에서 B하고 C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갈 건데 누가 더 느리게 가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력만 보면 되겠죠? C의 속력 0.6c, 그 다음에 B는 그보다 더 빠릅니다. 자, 빨리 갈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가기 때문에 B의 시간이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왕복 시간이죠. 자, 이 왕복을 A가 보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자, A가 보면 실제 빛의 경로가 대각선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 T보다는 더 길어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자, 이쪽은 팽창된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A가 측정한 것은 B가 측정한 T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작다로 했기 때문에 니은은 잘못된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C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길이입니다. 이 우주선의 길이가 되겠죠. 자, 이 길이를 측정할 때 C가 보면 우주선은 정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유 길이로 나와야 되는 거죠. 고유 길이로 측정이 될 거고 그 결과 이 고유 길이는 이 A가 측정한 것보다는 더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디귿에서 더 작다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은 고유 길이와 고유 시간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 둘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우리 기억만 맞고 정답 1번입니다. 자, 12번 간선 문제 보겠습니다. 스피커 AB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진동수하고 진동수는 F0로 제시가 되어 있죠. 진동수 F0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세기하고 위상까지 동일하게 발생시켰다 되어 있습니다. 그림상에서 X가 0인 지점은 A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이죠. 그러면 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X가 0인 지점은 보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주변보다 소리가 크게 측정이 됐고, 자, 옆으로 오다 보면 X1 지점에서 주변보다 소리가 작게 측정이 되죠. 그 점은 상쇄 간섭이 됩니다. X1은 상쇄 간섭. 자, 계속 와서 X2까지 오니까 다시 주변보다 소리가 크게 들리죠. 이 점이 바로 보강 간섭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강과 상쇄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기억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A하고 B를 동시에 틀었을 때 X1에서는 상쇄간섭이 일어나고 있는데 A를 끈다면 상쇄간섭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즉 X1 지점에 B가 도착한 B의 소리를 A가 상쇄시키고 있었는데 A를 꺼버리면 B의 소리가 그대로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소리의 세기는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를 끄면 X1 지점에서는 A를 끄기 전보다 소리의 세기가 더 크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A가 켜졌을 때는 상쇄간섭이 일으켜지만 A가 꺼지면 B의 소리가 그대로 들리기 때문에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B를 끈다면 X2에서 소리의 세기는 작아진다라고 되는데 맞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X2 지점에서는 B의 소리와 A의 소리가 보강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B를 꺼버린다면 합쳐졌던 소리의 세기가 이제 A의 세기만 들리기 때문에 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진동수를 EF0로 바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동수가 2배가 되면 파장은 2분의 1로 감소하는 거죠. 파장이 감소하면 첫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 거리는 X2보다 작아진다 되어 있는데, 자, 보강과 보강 사이의 거리, 자, 이 거리를 우리는 간섭분이 간격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간격은 파장에 비례합니다. 자, 근데 진동수를 높이면 파장은 더 짧아지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지면 간격이 줄어들고, 그래서 두 번째 파장이 짧아지면 보강, 상쇄, 보강 이런 식으로 간격도 줄어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더 작다, X2보다 작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님 디귿 다 맞고 정답 5번입니다. 13번 전반사 문제 보겠습니다. 단색광 X가 매질 ABC에서 진행하는 경로가 나와 있고 C하고 A 사이의 경계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만 전반사가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각도를 보시면 여기가 45도, 그럼 여기도 45도, 45도. 굴절각이 45도가 나오죠? 45도, 45도, 90도니까 45도, 45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입사각이 45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굴절 경로를 반대로 생각해도 됩니다. 굴절 경로는 반대로 보내도 같은 경로로 지나가기 때문에 자, B에서 A로 45도로 보냈다, C에서 A로 45도로 보냈다. 자,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자, B에서 A로 45도로 보내면 전반사가 아니라 굴절이 일어나고 C에서 A로 45도로 보내면 전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비교하자면 A가 B보다 빠르고 A가 C보다 빠른 건 맞는데 A가 제일 빠른 거죠. 여기서는 전반사 일어났고 여기서는 전반사 안 일어났기 때문에 C하고 A는 속력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속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C, 조금 나는 게 B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사는 이렇게 속력 순서 구하면 거의 다 푼 거죠. 바로 기억을 보겠습니다. X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정답이죠. 기억은 정답이고 두 번째 굴절률 BC 비교합니다. 자, 굴절률은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죠. 굴절률은 B가 C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는데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C하고 A 사이의 임계각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C하고 A 사이의 임계각이 45도로 보냈을 때 이미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임계각은 그거보다 작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타랑 비교해야 되는 거죠. 자, 이쪽에서 보시면 세타가 45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5도보다 세타가 더 크다. 자, 그렇다면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디귿에서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만 맞고 정답 1번입니다. 자, 14번 연력학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발문에 효율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 숫자를 비율로서 나타내 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효율이 40%가 되기 때문에 5분의 2입니다. 5대 2. 그럼 방출한 건 3이 되겠죠. 흡수한 열량, 기체간 일, 방출한 열량 5대 2대 3이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자, ABC 과정이 다 나옵니다. 여기는 등온 과정, 여기는 등적 과정, 여기는 단열 과정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마지막 조건은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이죠. 자, 여기서는 Q가 마이너스 240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과정에서 Q의 부호만 일단 따져보면 자, 여기서는 등온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지만 기체가 한 일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Q는 플러스가 나오겠죠. 이때는 Q가 플러스가 되겠고 자, CA 과정은 단열 과정입니다. 그래서 Q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단열 과정에서는 부피가 감소하면 온도가 증가해야 됩니다. 내부 에너지는 증가, 기체가 아니른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 다음 Q는 델타 U 플러스 W. 부호만 일단 정한 거죠. 자, 그렇다면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얼마냐? 여기에서 Q가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여기서만 딱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 크기가 240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흡수한 열량은 80 곱하기 3, 80 곱하기 5, 그래서 40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흡수한 열량은 딱 어디 있느냐? 여기서만 흡수, 방출 제로죠. 그래서 이 흡수한 열량이 40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360이 아니라 400으로 바꿔주시고, 두 번째, BC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피 변화가 없는 거죠.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체 간 일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은 거죠. 기체 간 일은 없다라고 바꿔주시고, 세 번째, CA 과정에서 온도는 낮아진다 되어 있는데 단열 압축이죠. 그럼 온도는 증가합니다. 온도 증가, 부피 감소. 자, 그래서 3번은 잘못됐고,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CA 과정에서, 여기죠. C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 이게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바퀴 도는 동안 결국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어야 됩니다. 자, AB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고, 그 다음 BC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240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부 에너지가 240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은 일도 24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240이다라고 구해줘도 되겠고, 아니면 한 바퀴 도는 동안 기체 간 일은 16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400만큼 일을 해줬고, 여기서는 해준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240만큼 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플러스 400, 마이너스 240 해줘야 16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C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240이다라는 말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 5번을 마저 고치겠습니다.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흡수한 열량 400, 방출한 열량 240. 항상 열기관은 흡수한 게 방출한 것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5번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옳은 설명은 4번만 있고 정답 4번입니다. 15번 이중성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는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두 금속판에서 나오는 운동에너지 실험 4군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운동에너지와 진동수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 주자면 빛의 진동수,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마이너스 1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금속판이라고 한다면 1함수가 같기 때문에 Y축, X축 일직선상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림은 그래서 두 직선으로 A, B, C, D를 연결하는 얘기가 되겠고, 결론은 간단하게 A, C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B, D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 거는 우리가 수차례 봤던 내용이 되겠죠.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속력은 A가 B의 2배다라고 되어 있는데 A하고 B는 운동에너지가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질량은 당연히 같은 거죠. 전자의 질량도 같고 운동에너지도 같기 때문에 A, B는 속력이 같다로 해야 되겠죠. 기억은 잘못됐고, 두 번째, A하고 C는 같은 금속판이다. 맞죠? 1함수가 문턱진동수가 F0인 금속판이고 B하고 D는 EF0인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전자들이 되겠습니다. AC가 같은 금속, BD가 같은 금속에서 방출된 거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맞는 거죠? 세 번째, 물질파 파장 B하고 D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운동에너지가 2대 1입니다. 근데 물질파 파장은 운동에너지의 루트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클수록 B가 되겠죠. 운동에너지가 큰 B는 물질파 파장이 작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길다로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니은만 맞고 정답 2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실험이 나오는데 수레는 항상 책상 위에 준비를 하고, 첫 번째 실험은 수레 위에 A를 올려놓고 실에 B를 매답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수레가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B는 이곳에 연결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상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B하고 A를 바꾼 거죠. 여기에 B, 수레, 그 다음에 C를 연결하고 이곳에 A가 있는 거죠. 자, 이게 B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보시면 출발선에서 기준선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자면 출발선에서 기준선까지 이동하는데 여기는 T0가 걸리고 여기는 3T0가 걸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속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속도는 둘 다 0이었고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1대 3이 걸린다는 것은 평균 속도가 3대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3V로 넣는다면 여기는 V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는 가속도가 바로 비교가 됩니다. T0 또한 3V 변하고 시간은 3배인데 속도 변화량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가속도를 9A라고 넣는다면 여기 가속도는 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위쪽과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에서 전체 질량은 서로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속도가 9배가 나오려면 여기 R점이 되겠죠? 이 개 전체가 움직이는 R점은 여기서는 B가 받는 중력, 여기서는 A가 받는 중력이 됩니다. 전체 질량은 같은데 가속도가 9배가 나오려면 중력도 9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B의 질량이 A의 질량의 9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는 9m, 여기는 m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A하고 B의 질량비를 구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수레의 질량이 됩니다. 라지엠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에너지 변화량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경우에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자면 2분의 1 곱하기 A의 질량 M 곱하기 속력 3V죠. 제곱하면 9V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상황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건데 그 크기가 11E0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 B 그리고 수레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A의 역학적 에너지가 11E0만큼 감소했다면 B하고 수레의 역학적 에너지는 합쳐서 11E0만큼 증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의 역학적 에너지, 자, B하고 수레는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수레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합해서 11E0가 나오면 됩니다. B를 먼저 계산하자면 B는 질량이 9m이고 속도가 V만큼 증가하는 거죠. 질량은 9m, 속도는 V이기 때문에 이쪽이 9E0가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2E0는 바로 수레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B하고 수레가 함께 움직이는 동안 속력 변화는 같은데 운동 에너지는 9대2로 변하기 때문에 질량은 9대2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지 m과 스몰 m의 비율은 2대9.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형도선 XYZ 세 개가 중심이 O로 일치가 돼 있고 문제 조건에 의하면 X하고 Z는 I0라는 일정한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리고 Y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 Y에 흐르는 전류 값을 우리가 변화시킨 거죠. 그때 O점에 생기는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같이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Y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 자기장이 B0인데 자, 이 방향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발문에 제시가 돼 있죠. 자, 그럼 이 자기장은 누가 만든 거냐? 결국에 Y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X하고 Z가 만드는 자기장이 됩니다. 자, X하고 Z가 만드는 자기장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전류 크기는 같은데 반지름이 Z가 더 작은 거죠. 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Z가 X보다 더 크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둘을 더했을 때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Z는 무조건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둘의 합이 나오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점을 해석해 보면 Y에 흐르는 전류가 0에서 I0만큼 증가할 때 전체 자기장은 B0만큼 변합니다. 즉 I0만큼 흐를 때 이때 Y가 만든 자기장은 세기가 B0라는 얘기가 되겠죠. B0만큼을 더 더해줘서 전체가 0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나오는 방향이 0이 됐기 때문에 Y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를 더해서 전체가 0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기장 세기를 비교해보면 여기에 I0가 흐를 때죠. I0가 흐를 때 Y가 만든 자기장이 B0로 한다면 반지름이 작은 Z가 만든 자기장은 B0보다 더 커야 됩니다. 여기를 B0 플러스 알파로 놓는다면 둘을 더했을 때 B0가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알파만큼의 자기장을 만든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X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자, X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맞죠? 기억은 정답이고 두 번째, O점에서 Z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잘못됐고 세 번째, Z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B0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디귿 맞고 정답 4번입니다. 자, 18번 전자기유도 문제 보겠습니다. 자, 폭이 3D인 금속도선이 자기장 영역 1, 2, 3을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8D까지 그려져 있는데 자, 8D까지 우리가 폭 3D를 반영하면 도선이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더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9D까지 그림을 마저 채우는 게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9D까지 이동하는 동안 자, 7D에서 8D까지 이동할 때 생기는 전류와 8D에서 9D까지 이동할 때 생기는 전류는 동일하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 9D를 우리가 마저 채우자면 여기랑 같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를 그리는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 자속이 0이고 9D까지 이동하면 다시 자속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전체 이 전류 시간 그래프 면적은 0이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는 방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자는 얘기죠. 자, 이 그래프의 전체 면적이 0이 돼야 되는데 면적을 보면 여기는 3, 그 다음에 여기는 0이고 이 직사각형 면적은 6이 되겠죠.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면적이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면적의 합이 0이 되려면 부호를 정할 때 여기를 플러스라고 가정한다면 이 두 개가 합이 7, 둘의 합이 7이기 때문에 이 둘을 플러스로 정의하고 이 둘을 마이너스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전류로 보자면 이 전류와 이 전류는 방향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전류와 이 전류가 방향이 같은 겁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들어갈 때 생기는 전류는 점이 증가하는 거죠. 이게 시계방향 전류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도 시계방향 전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이 증가하는 것, 그 다음에 3번이 감소하는 것,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려면 3번은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갈 때는 이 점 B0가 되겠죠. 나오는 방향 B0인데 나올 때는 전류가 2배가 나와야 됩니다. 전류가 2배가 나오려면 자기장도 2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방향 B0로 한다면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 2B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D에서 4D로 움직일 때는, 자, 3D일 때 그림을 보면 이거죠. 여기서 또 여기까지입니다. 자, 3D에서 4D로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에 이 방향의 자속이 사라지고 여기에 자속이 증가합니다. 자, 근데 그때 생기는 전류가 없다는 것은 이 두 개가 같은 자속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자기장은 2번 자기장은 1번 자기장과 같은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 그리고 여기 두 개를 체크하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는 일부러 9D까지를 보여주지 않고 8D까지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이 자속이 0이 되도록 9D까지 채워놓은 다음에 분석을 해주면 방향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번과 3번의 자기장 옳게 된 거는 5번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19번 정기력 문제 보겠습니다. A, B는 고정을 하고 P의 위치는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근데 그림 나에서 B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0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A, B, P가 받는 전체 전기력의 합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B, P가 0이면 A가 받는 전기력도 0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먼저 분석할 수가 있고 전하의 종류부터 먼저 분석하자면 A가 플러스라고 가정한다면 B가 받는 힘이 0이 되기 위해서는 P도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A하고 P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받는 힘이 0이 되려면 B하고 P가 A에 작용하는 힘이 반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음전화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하고 P는 같은 전하고, 자, 이거는 마이너스면 반대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A하고 B는 같은 종류의 전하고 B만 반대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하의 종류는 A와 P가 같다. 정답이죠. B만 반대다로 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전하량의 크기는 B가 P보다 작다 그랬는데, 자, B하고 P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라는 것을 분석하면 됩니다. 그럼 B가 끌어당기는 힘하고 P가 밀어내는 힘이 서로 상쇄가 돼야 되는데 B가 더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량 크기를 비교하면 가까이 있는 B보다 멀리 있는 P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니은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전하량 크기를 또 비교하자면 P하고 A를 비교하자면 B가 받는 힘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A가 가까이 있는 P보다 전하량이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전하량이 더 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하량 크기까지 다 비교가 됐는데 마지막 D것을 보시면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D하고 ED. 자, 이 그림 쓰겠습니다. P가 D에 있을 때와 ED에 있을 때 누가 어느 경우에 더 큰 전기력을 받는지를 분석하면 되는데 B의 전하량보다 A의 전하량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A는 큰 전하, B는 작은 전하이기 때문에 대칭인 두 점을 비교할 때는 큰 전하 옆에 있을 때가 힘이 더 크다라고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마이너스 D하고 플러스 4D를 비교하면 대칭 지점이 되겠죠. 대칭인 두 점이기 때문에 큰 전하 옆에 있는 데서가 더 큰 힘이 나타난다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칭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큰 전하 옆에 있는 D점이 작은 전하 옆에 있는 ED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티귿 전부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20번 일과 에너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에서는 A와 B의 질량이 표시가 안 됐는데 요즘 평가하는 문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발문엔 질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발문에 나온 질량을 먼저 그림에 옮겨 놓는 게 좋습니다. 3M, 2M. 자, 그리고 우리는 운동 에너지 다룰 거고 포텐셜 에너지 마지막에 H1과 H2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H1과 H2를 구하기 위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P1은 mgh1, 그다음 P2는 mgh2.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K는 2분의 1 mv0의 제곱으로 미리 정의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문제 구조를 보면 A, B가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운동량 보존을 하나 세워야 되겠고, 자, 첫 번째는 운동량 보존입니다. 두 번째는 A가 내려오는 동안에 일에너지 관계를 세워야 되겠죠. A에 대해서 일에너지 관계를 내려오는 경로에 대해 세워주고, 세 번째 B가 내려오는 동안에 일에너지 관계를 세워주면 끝나는 문제 형태입니다. 자, 운동량 보존과 일에너지가 같이 섞여 있는 문제의 경우는 기계적인 거죠. 운동량 보존 각 경로에 대해서 일에너지 풀어주면 항상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을 먼저 보자면 P와 분리된 직후 A의 속력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죠. 자, 운동량 보존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분리가 되기 전 A, B는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분리된 후에도 전체 운동량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EMV0이기 때문에 여기도 3분의 2 V0가 되어야 EMV0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을 적용해서 A의 분리 직후 속력 3분의 2 V0를 풀었습니다. 기억은 정답이고, 두 번째 용철 상수를 물어보고 있죠. 자, 용철 상수는 P하고 K가 같습니다. 자, 여기가 K면 여기도 K고, 그 다음에 처음에 압축된 길이를 D로 정의하고 있죠. 자, D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럼 분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관계를 세우자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탄성 에너지 2분의 1 KD의 제곱이죠. 자, 분리 직후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분리 직후 A의 운동 에너지는, 자, 이 운동 에너지는 질량은 3배, 속력은 9분의 4배, 3분의 4K가 됩니다. 일단 K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B의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질량만 2배니까 2K가 되고, 처음에 가지고 있던 탄성 에너지는 A와 B의 분리 직후 운동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3분의 10K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3분의 10, 2분의 1, MV0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를, 용설상수 K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용설상수 K와 운동에너지 라지 K를 비교해 줘야 됩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용설상수 K는 2분의 1 없어지고 3분의 10 D의 제곱분의 MV0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니은 분모에 3이 빠져 있죠. 분모에 3을 넣어줘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니은은 잘못됐고, 자, 마지막 P1과 P2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는 A가 내려온 동안 여기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여기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데, 이 잃어버린 에너지는 분리 직후 A의 운동 에너지 3분의 4K와 같습니다. 3분의 4K, 3분의 4K죠.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일단 일에너지 관계를 세우자면 첫 번째 포텐셜 에너지가 질량 3m, 높이 H1이니까 3P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3분의 4K가 있는데 내려오는 동안 어차피 3분의 4K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왔을 때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3P1만 남았을 텐데 이게 2분의 1 KD의 제곱과 같아지는 거죠. 2분의 1 KD의 제곱은 다시 얘기하면 3분의 10K입니다. 자, 이게 A가 내려오는 동안 일에너지 관계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죠. 자, B도 보겠습니다. 자, B가 내려오는 동안 속력 V0, V0 똑같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고, 그럼 여기서 잃어버린 에너지는 결국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 거죠. 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질량 2, 높이 H1, EP1, 나중 포텐셜 에너지 EP2. 자, 이만큼 B가 역학적 에너지 잃어버렸는데 그게 3분의 4K랑 같습니다. 3분의 4K면 이거의 10분의 4배가 되겠죠? 그럼 10분의 12P1, 1.2P1이 됩니다.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P1과 P2의 비율을 이렇게 두 가지를 연립해서 풀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0.8P1 equal 2P2가 됩니다. 자, 이 관계로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대 4분의 5가 되니까 2.5가 되겠죠. P1 대 P2는 2.5 대 1이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잘못된 거죠. 자, 디귿은 잘못됐고 니은도 잘못됐습니다. 기억만 맞죠? 정답 1번입니다.